안녕하세요. 에오스 베이직반 강의를 맡은 임상덕입니다. 에오스 베이직반 강의 2주차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연산자를 복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연산자 중에서 저희가 앞으로 많이 쓰일 괄호, 대괄호, 부정, 증감 연산자, 그럼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그런 논리고 연산자, 그리고 줄여서 쓸 수 있던 대입, 할당, 연산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더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입력받는 것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메인문이 선언되고 스캐너 타입의 SC 변수 그리고는 new 스캐너 해주고 괄호 안에 시스템 in을 적어주면 SC라는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int형 타입의 num이라는 변수를 선언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선언하고 초기화 해주지 않은 이유는 입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선언만 해준 모습이고 그 다음에 출력문인 system.out.println 에 숫자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int형 타입의 num이라는 변수에 sc 스캐너 타입의 변수 sc를 이용해서 next int를 이용하면 int형 타입의 숫자를 num에다가 입력받아서 저장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system out 입력한 숫자는 num입니다 하면 제가 입력했던 값을 출력하는 것 1, 2, 3을 입력받고 3을 출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 있었던 실습 중에서 반지름 받아서 원 면적 출력하기 이것도 다들 쉽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했던 거를 멘토님들한테 다 보내야지 나중에 과제나 실습 벌금을 내지 않는 것 다들 아시죠? 다음 지난 과제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난 과제는 학번 이름 전화번호를 입력받고 그거를 다시 출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먼저 코드를 보시면 메인문 안에 스캐너 타입의 SC 변수는 스캐너에 입력받는 의미의 시스템 인 이렇게 해서 SC를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인트형 타입의 학번이라는 변수에 sc.nextint를 이용해서 정수를 입력받아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엔터를 이용하셨을 거니까 이 엔터를 지워주기 위해서 sc.nextLine 이걸 해서 엔터를 없애주고 그 다음에 스트링형 타입의 네임 변수에다가 sc.nextLine을 해서 한 줄을 입력받아서 스트링에 저장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역시나 스트링 텔에다가 nextLine 여기서 next int가 아니고 nextLine을 이용한 것은 이 다시 표시 요거를 같이 저장해 주기 위해서 nextLine을 이용한 것이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혹시 system.out.println 해서 학번 네임 텔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출력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어떻게 코드를 짜고 코딩을 하는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것은 함수, 그 다음에 조건문, 그 다음 배열 여기에 대해서 배우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면 이제 직접 코딩을 해서 간단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함수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변수가 하나의 자료라면 함수는 하나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것을 하고 싶다 할 때 그 하고 싶은 것을 구현하게 해주는 걸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중학교 때 함수를 배울 때 뭐 하나가 들어가면 하나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배웠던 것 같은데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3이라는 4라는 숫자를 넣어주고 그 두 개를 더해주는 행동을 하는 것을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이러한 함수는 정의를 해주실 때 클래스 안에서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public static int 그다음에 sum이라는 함수, 그다음 파라미터로 left와 right를 받아주고 return 값으로 이 받았던 left와 right를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메인문 보시면 여기서 result라는 int형 타입의 변수에다가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3과 4를 더해준 값을 result에 저장하고 이것을 출력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함수를 정의할 때는 public static, 그 다음에 반환 자료형, 위에서는 int가 되겠죠? 왜냐하면 int형인 left와 right를 받아서 더해주기 때문에 반환 자료가 int형이 될 것입니다. int를 쓴 것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반환 자료형,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 여기서는 함수의 이름이 sum이라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옆에 괄호에는 인자의 자료형, 여기서 int가 들어갔기 때문에 int 써주시고 그 다음에 변수, 여기 보시면 left 이렇게 들어가신 걸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 들어간 인자 변수가 이 함수 내에서 사용되는 변수라고 보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의 기능을 적어주시고 만약에 반환 자료형이 int면 return int형, 그리고 만약에 float이면 return float형. 만약에 반환 자료형이 없다면 이 public static 다음에다가 void를 써주시게 되면 리턴할 필요 없이 수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실습입니다. 여기 실습에 보시면 어떤 통장은 예치기간 1년당 이자가 4.5% 단리로 붙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 단리로 붙었을 때 계산하는 방법이 원금 더하기 금 곱하기 이자율 곱하기 예치기간 적혀있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과제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실습에서 진행되는 것은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역시 프로젝트와 패키지는 else week2, 그 다음에 패키지 week2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는 실습이기 때문에 practice 1이라고 해주시고 먼저 함수를 보겠습니다. 함수를 보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public static, 그 다음에 반환형, 더블,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이 getTotal, 그 다음 파라미터로 int형 타입의 money, int형 타입의 year을 받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시면 더블형 타입의 총합을 나타내기 위해서 sum이라는 변수를 저장하면서 0이라고 초기화해 주신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 이 sum은 원금에다가 1 더하기 그 다음에 4.5%였기 때문에 다시 계산할 때는 0.045 들어가야겠죠. 0.045 곱하기 2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 이 sum을 반환해주면 되기 때문에 return sum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인문에서는 출력하기 위해서 시스템 아웃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에다가 우리가 원한 파라미터 안 그리고 4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력값을 보시면 11,800원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조건문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조건문을 이용할 때는 크게 if와 else를 이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조건문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계속 쓸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if문 같은 경우에는 if 그리고 조건을 만들어서 이 조건이 만족하면 if가 실행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else가 실행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코드를 통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코드는 꼭 강의를 들으면서 직접 작성해 보시고 어떻게 되는지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이해하면서 강의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메인문 안에서 스캐너형 타입의 헬퍼를 이용해서 입력을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인트형 타입의 student number는 helper.nextInt를 통해서 인트형 타입의 정수를 받아서 student number에 저장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if문은 어떻게 이용하냐면 if 그리고 괄호를 이용해서 그 안에다 조건문을 적어주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if student number가 19니까 만약 그러면 여기서 student number가 19라면 이 if문 안에 있는 system.out 여기가 실행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return으로 가서 프로그램이 종료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표를 보시면 아까 스타트 하게 되면 스튜던트 넘버에 학번을 입력받겠죠. 저장받겠죠. 그래서 학번을 만약 이게 19이면 if문 안에 있는 새내기입니다. 이걸 출력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if else는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똑같이 스캐너 타입 그 다음에 int를 선언해서 숫자를 입력 받아주고, 그 다음에 if 안에 스튜던트 넘버가 19입니까? 이렇게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중괄호가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중괄호 끝에 s를 적으시고 다시 중괄호를 열어서 이 s에 해당하는 동작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튜던트 넘버가 19이면 이 if문 아래에 있는 새내기입니다. 이게 출력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여기 else문에 있는 헛내기입니다. 이게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표를 보면 다시 혹시 19인가요? 물어봤을 때 맞다면 if문이 동작해서 새내기입니다. 그 다음에 19가 아니면 else로 넘어가서 else문 아래에 있는 헛내기입니다. 이게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if문 같은 경우에는 if, else if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조건을 달아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코드를 보시면 아까 똑같이 if 그 다음에 중괄호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보시면 else if라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else if를 해서 조건을 또 하나 더 달아준 모습입니다. 다시 이거를 보면 19가 만약에 들어오면 if문이 동작해서 새내기입니다가 출력되고, 만약에 student number가 16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 else if 아래에 있는 이 문장이 출력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헛내기입니다. 이게 출력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student number가 17이다. 그러면 이 if문이 동작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else if문도 동작하지 않을 것이고 바로 else문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student number가 15다. 그러면 if문에 맞지 않고, 그 다음에 else if문에서 15는 16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 문장이 출력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면 학번 입력, 그 다음에 19이면 새내기입니다. 아니면 그 다음 조건이 달린 else if로 넘어가고, 그다음 여기서 만약에 조건에 맞으면 yes, 여기로 넘어가고, 여기서 또 조건에 맞지 않으면 else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반복문입니다. 반복문은 크게 while과 for이 있는데 먼저 while부터 듣습니다. 이 while의 경우에는 특정한 코드가 조건이 만족하면 계속 반복해서 동작하는 걸 반복문이라 하고, 이 while은 하나의 조건에 대해서 그것을 만족하면 계속해서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오른쪽 코드를 먼저 보면 int a는 2,
그다음 b는 1에서 선언과 초기화를 먼저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while문으로 내려가는데, while문에서 b가 0보다 작다면 무조건 이 밑에 있는 것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b가 지금 1이기 때문에 10보다 작죠? 그러면 이 while문 아래에 있는 행동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는 a 곱하기 b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b가 하나씩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b는 지금 1이기 때문에 1부터 9까지 총 9번 이 while문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일단 초기값 a와 b를 선언하고 저장해 준 다음에 while문으로 들어가서 b가 10보다 작다. 이게 맞으면 이 밑에 문장, 그다음에 이게 틀리면 끝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 b++는 b에다가 계속해서 1을 더해주는 건데, 말은즉슨 여기서 b가 1일 때 들어왔으니까 b++를 만나서 b가 2가 되고 다시 이 while문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문입니다. 도 역시나 while처럼 반복문. 여기 보시면 A만 선언하고 저장해 준 다음에 B는 선언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안에서 B는 1, 다음 세미콜론, 다음 B는 10보다 작다, 세미콜론, B++, 이렇게 쓰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보자면 이 포문에는 세미콜론이 2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는 값을 먼저 정해주고 두 번째에는 구간이라고 해야 되죠. 범위를 어떻게 할지 적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 포문을 반복시켜줄 변수가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이렇게 정해주시면 됩니다. 이 while문과 포문에서 밑에서 하는 동작이 똑같죠? 그 다음에 조건도 b가 10보다 작다 같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값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포문도 역시 b++를 통해서 이 포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가도록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직접, 제 생각에 직접 해보는 게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거는 과제는 아니고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SUMDIGIT이라는 메소드, 함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숫자를 입력받아서 이 SUMDIGIT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각 자릿수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저도 이거 작년에 처음 실습으로 이걸 받았었는데, 저도 헤매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값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3, 3, 5를 입력받았어요. 그러면 3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5를 해서 16이 출력돼야 됩니다. 이건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배열입니다. 같은 타입의 여러 변수를 하나의 묶음으로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수형 타입을 묶어서 사용하고 싶은 플룻형, 더블형, 스트링형도 할 수 있는데, 하나로 스트링형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그것을 하나로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배열입니다. 이제 배열, 선언, 생성, 초기화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배열을 선언해 줄 때는 자료형, 만약에 int형 배열을 선언하고 싶다 하면 int, 그 다음에 대괄호, 그 다음에 변수,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pose라는
변수에는 13579 이것들이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씩으로 배열로 저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형 타입의 배열을 선언하고 싶다면 스트링 대괄호 그 다음에 변수명 weeks를 적으신 다음에 월화수목토일 그러면 각각 한 칸, 한 칸, 한 칸에 월화수목토일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한 번에 배열을 선언하고 생성한 다음에 초기화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초기화를 따로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스트링형 타입의 배열을 선언해주기 위해서 스트링 대괄호 그 다음에 변수명 weeks는 new string 그 다음에 7칸을 만들 거기 때문에 7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선언하고 생성한 다음에 초기화를 따로 해주실 때는 무조건적으로 길이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초기화해주는 방법은 각 칸에다가 스트링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7칸을 만들었기 때문에 0부터 6까지 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 다른 언어에서도 똑같지만 배열이 시작하는 번호는 무조건 0번입니다. 이것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열의 시작은 0이다.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장하기 위해서 위크스의 첫 번째 칸에는 월, 두 번째 칸에는 화, 세 번째 칸에는 수 이런 식으로 초기화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배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각 칸이 있기 때문에 이 칸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보시면 윅스를 선언, 저장, 초기화를 같이 해준 모습이고 첫 번째 칸에는 월, 두 번째 칸에는 화, 세 번째 칸에는 수 이런 식으로 저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으로 윅스 3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3은 네 번째 칸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강조했듯이 컴퓨터에서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월이 0, 화가 1, 수가 2, 목이 3이 됩니다. 그러므로 믹스3는 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배열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출력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마 저번 시간에 스트링을 하면서 string.length를 이용하면 그 스트링의 길이를 출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배열에서는 배열명.length를 사용하면 됩니다. 보시면 배열명이 weeks이기 때문에 weeks.length를 이용해 주게 되면 0부터 6, 7칸이기 때문에 7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으로 배열을 배웠기 때문에 for each라는 향상된 포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포문을 보시면 초기식 int i는 0, 그 다음에 조건식 i가 이 넘버스라는 배열의 길이보다 작을 때까지 그 다음에 증감식 i가 1씩 커진다. 이렇게 하면 1, 2, 3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포문을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포문을 해석해 보자면 스트링형 타입의 넘버가 선언되고 이 넘버에는 넘버스의 배열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보시면 넘버를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처음 포문을 돌 때는 넘버에 1이 들어가고 그다음 다시 포문이 돌 때는 넘버에 2가 들어가고 그다음 다시 포문이 돌게 될 때는 넘버에 3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출력 값이 1, 2, 3로 되는 걸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 이제 과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는 구구단입니다. 이 구구단을 작성할 때는 포문으로 작성한 것 한 가지, 그 다음에 while문으로 작성한 것 한 가지 이렇게 두 개를 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첫 번째 이중 포문을 이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포문에서는 앞에 있는 숫자,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 포문에 i라는 변수를 이용한다면 i는 1부터 9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역시 9구 단위가 9까지 곱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뭐 j라는 변수를 이용한다면 j는 1부터 9까지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첫 번째 포문에 i가 1이 걸렸다면 그 두 번째 포문에서는 1부터 9까지, 그 다음에 다시 첫 번째 포문으로 돌아가서 i가 2가 되었을 때 또 두 번째 포문에서 만약에 j는 1부터 9까지 뭐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겠죠. 다음은 두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주차요금 합계 구하기 라는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배열을 이용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보시면 10분 미만으로 주차했을 때는 주차요금이 없고 10분 이상에서 30분 미만일 때는 500원, 30분 이상일 때는 10분당 500원씩 추가되는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이 주차 요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조건문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아마도 if문을 이용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if else를 이용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차량은 총 7대가 있으니 7칸짜리 배열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다가 주차 시간을 저희가 주었으니 이렇게 주차 시간을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배열이기 때문에 이 배열에 해당하는 주차 시간에 맞는 주차 요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복문을 돌려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번 과제가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실습 두 번째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실습 코드입니다. 보시면 SUMDIGIT이라는 메소드를 클래스 안에서 저장해주고 이 SUMDIGIT은 int형 타입의 n이라는 변수를 하나 받습니다. SUMDIGIT의 메소드를 보면 int형 타입의 SUM은 0, 선언과 초기화를 함께 해주고 그 다음에 while문을 이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while문의 조건은 n이 0보다 크면 계속해서 반복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SUM에는 n의 %10의 값을 계속해서 더해주고 그 다음에 그 n은 10으로 나눠준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메소드의 반환형이 int이므로 return sum을 반환해주면 됩니다. 아마도 이 두 문장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먼저 실행을 해서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1, 2, 3을 입력했을 때 1 더하기 2 더하기 3의 값인 6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코드를 하나하나 뜯어보자면 int형 타입의 n에 입력받는 스캐너를 이용해서 숫자 1, 2, 3을 입력받았습니다. 그 다음 밑줄에 출력을 해주게 되는데 SUMDIGIT이라는 함수에 1, 2, 3을 넘겨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로 넘어와서 int의 n에 123, 1, 2, 3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y문에 들어가서 1, 2, 3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조건문 안에 있는 것들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sum에다가 n의 %10을 해주게 되면 123을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인 3이 더해지기 때문에 지금 sum의 값은 3이 됩니다. 그리고 n을 10으로 나눈 것을 몫을 다시 n에 저장하라고 했으니 이 문장에 다시 보면 n은 n 나누기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n의 값은 12.3인데 몫이니까 n에 12만 저장됩니다. 다시 while문으로 돌아가서 12는 0보다 크기 때문에 12를 %10으로 나눈 나머지인 2를 더해주게 되면
아까 원래 썸의 값이 3이었기 때문에 3 더하기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n을 다시 10으로 나눠주게 되면 혹신 1만 남고 다시 y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1은 0보다 크기 때문에 다시 썸 값에다가 1을 10%로 퍼센트 10으로 나눈 나머지인 1을 또 더해주게 됩니다. 즉 여기서는 3 더하기 2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었겠죠? 그 다음에 1을 10으로 나눴을 때 역시 0이므로 이 y문은 더 이상 조건에 만족하지 않고 턴 썸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썸의 값은 지금 3 더하기 2 더하기 1을 한 6이기 때문에 출력값으로 B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나 과제는 이번 주 일요일 23시 59분까지 각 멘토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